영화는 1941년 12월에 시작된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던 시기, 독일군 트럭이 보인 눈 덮인 장소에 멈춤, 군인들이 러시아인 부부와 함께 차량에서 내림,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음, 남자의 머리에 자루가 씌워져 있음, 자루를 벗기자 히틀러처럼 차려입고 있음, 이로 인해 나치들이 격분함. 하지만 남자는 자신들이 배우일 뿐이라고 설명함. 이 말을 듣고 극장에서 공연 중 군인들이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 아내는 망설임, 어차피 죽을까봐 두려움. 하지만 남편은 시도하기로 동의, 그리고 절박한 연기를 보여줌. 히틀러를 흉내내며 연기하지만 독일군은 그의 연기에 감명받지 않음. 그리고 멈추라고 명령. 지도자는 부하들에게 부부를 제거하라고 명령. 그 순간 총성이 갑자기 들림. 모든 독일 병사들이 죽음. 곧이어 그들을 물리친 신비로운 저격수가 나타남. 그는 레드 고스트라는 나치 사냥꾼임. 많은 독일 병사들을 제거한 것으로 유명함. 이로 인해 적들이 이제 그를 쫓고 있음. 그를 잡기 위해 큰 보상을 걸었음. 이 영화, 내가 요약할 영화는 레드 고스트임. 전쟁과 공포를 섞은 영화야.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비디오를 닫지 마. 보장할게. 이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미 채널 구독을 초대하고 있어. 벨을 활성화하고 좋아요를 눌러 최고의 요약을 받아봐. 붉은 유령. 그런 다음 죽은 군인들의 배지를 제거하기 시작해. 그들의 음식을 좀 가져가. 그리고 여자와도 나눔. 부부는 그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름을 물음. 하지만 그는 무시하고 떠남. 다음 장면에서 소련 병사들 무리가 보임. 부대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 길을 찾으려 애쓰는 중. 심한 눈 속에서 무리에는 분대장이 포함됨. 죽은 자와 동료들, 폴로트룩 코스티아, 모리아 초크, 그리고 간호사 베라, 콜야라는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있음. 그는 들것에 실려 이동 중임. 곧이어 데드와 코스차가 한 소년을 발견함. 그 소년은 거의 얼어 죽을 뻔한 상태임. 소년의 이름은 심플턴임. 그는 자신이 소련 군인이라고 설명하려 함. 코스차가 그의 코트를 확인함. 무기나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음. 이 순간 우리는 한 병사를 주목함. 코스차의 눈에 흉터가 있고 말을 하지 못함. 그 단순한 사람이 적국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적국에서 온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죽은 그를 동행시키기로 결정한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룹은 얼어 죽은 군인들을 지나간다. 그리고 파괴된 장소에서 쉬기로 결정한다. 나중에 그들은 불 근처에 모여 몸을 녹인다.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사람은 멀리서 지켜본다. 코레가 다른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함.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지만 곧 부상으로 인해 사망함. 모두 슬퍼함. 베라는 매우 충격을 받고 많이 울음. 코레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줌. 다음날 많은 적들이 도착함. 레드 고스트가 그들의 동료를 물리친 곳에 현장을 청소하는 동안 그가 61명의 독일 병사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야기함. 단 2달 만에 이 소식을 듣고 상관이 브라운 대위와 그의 조수 클라인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남자를 최대한 빨리 찾으라고. 한편 소련군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간다. 곧 작은 집에 도착한다. 독일의 공격 때문에 비어 있는 것 같다. 모리아초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른다. 안전하다고 확인한 후 안에서 보드카와 간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한다. 그는 마시려고 한다. 하지만 코스차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막음.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짐. 모리아추크가 보드카를 마시겠다고 주장함. 하지만 리더가 죽음. 그것이 함정이라고 밝힘. 독일군이 파르티잔을 위해 설치한 함정. 독이 든 음식과 보드카로. 곧 나머지 그룹이 도착함. 베라가 몇 달 동안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힘. 죽음과 폴라트룩이 집을 탐험함. 헛간에서 살해된 주민들을 찾는다. 그들은 발견한 시신에 담요를 덮는다. 다른 장면에서 가까운 곳. 브라운 팀이 눈속을 운전하고 있다. 클라인이 브라운에게 레드 고스트가 활동하는 곳을 알린다. 그가 몇 명을 죽였고 어느 마을에서 그랬는지. 하지만 브라운이 끼어든다. 클라인에게 사우나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클라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브라운은 사우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함. 붉은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클라인 근처에 버려진 마을이 있다고 언급함. 잘 작동하는 화장실이 있는 곳. 브라운에게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확신시킴. 적이 없다고 말함. 집으로 돌아와 죽음. 근처 마을로 가서 음식과 성냥을 가져와야 한다고 결정함. 베라는 몸이 좋지 않아 남기로 결정.
모리아초와 함께 남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떠난 직후 독일 군인들이 같은 집에 도착. 그들을 보자마자 베라는 큰 상자 아래에 숨음. 클라인은 브라운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독이 든 음식을 보여줌. 자신이 자랑스럽게 말함. 많은 러시아인들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한편 모리아 초크는 멀리 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도착. 그가 독일 병사들이 농장에 도착했다고 경고함. 베라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함. 장교가 그의 얼굴을 때림.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난 것에 대해 꾸짖음. 그러나 모리아초는 소변을 보러 나갔다고 설명함. 독일군을 발견함.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도망쳤다고 말함. 그룹은 베라를 구출할 계획을 세워야 함. 그들이 무기를 들고 위치를 잡음. 독일 병사들을 주시함. 혹시 집 뒤쪽으로 나올까봐. 군인들이 브라운을 위해 목욕 준비를 한다. 돼지와 놀기 시작한다. 하지만 브라운이 곧 나타나 동물을 죽인다. 음식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한다. 더 진지해지라고 한다. 그동안 베라는 숨은 곳에서 조용히 그들을 관찰한다. 다른 곳에서 심플턴은 데드와 대화한다. 코스티아의 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리더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밝힌다. 코스차가 정원에서 사과를 가져감. 죽은 자가 그를 겁주려고 총을 쏨. 하지만 코스차가 미끄러져 나뭇가지가 그의 눈을 찌름. 죽은 자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클라인이 브라운에게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경고함. 붉은 유령이 근처에 있기 때문. 대장은 경로함. 그리고 부하를 꾸짖음. 한편 군터가 상자 아래에서 베라의 움직임을 들음. 상자를 열고 그녀가 안에 있는 걸 보고 놀라. 군터가 그녀를 보호하려고 해. 소리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해. 하지만 브라운이 이상한 점을 알아채고 물어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군터가 누군가 상자 안에 숨어 있다고 인정하게 돼. 그 후 브라운이 베라를 신문하기 시작해. 군터를 통역자로 삼아. 군터가 그녀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 군터가 그녀와 친밀하게 행동해. 그녀를 안심시키며 해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킴. 베라는 자신이 임신 8개월이라고 밝힘. 그리고 그 집이 자기 것이라고 함. 하지만 클라인, 알아챔. 그녀가 방의 사진들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의심함. 베라는 이야기를 바꿈. 근처 마을에서 도망쳐 왔다고 말함. 그리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한. 문제는 클라인이 구석에서 군복과 신분증을 찾음. 그녀가 군인임을 드러냄. 그녀는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함. 하지만 실패하고 클라인이 그녀를 잔인하게 폭행함. 이로 인해 군터가 뛰쳐나가 구토를 함. 나중에 클라인은 피투성이의 맨발인 베라를 집 밖으로 내던짐. 멀리서 지켜보던 소련 병사들은 충격을 받음. 죽은 자는 베라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리고 그들은 떠나야 한다고 말함. 하지만 심플턴이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앞참호로 기어가. 모랴초크가 이를 보고 따라가. 둘은 그 후 참호에서 독일 경비병 3명을 쉽게 제거해. 클라인이 베라를 교수형에 처하려 해. 하지만 나이든 병사 중 한 명이 반대해. 임신한 여자에게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클라인이 마음을 바꿔 그녀를 대신 총살하기로 결정해. 베라가 그를 저주하기 시작함. 신이 그의 죄를 벌할 것이라고 말함. 군터가 그녀의 말을 번역할 때 클라인이 그녀를 죽이는 것을 주저함. 그는 총을 군터에게 넘김. 그에게 일을 끝내라고 이분을 줌. 그 순간 누군가가 병사의 머리에 총을 쏘고 그를 죽임. 레드 고스트가 나타남. 여러 개의 수류탄을 집 안으로 던짐. 베라는 울타리를 통해 탈출할 기회를 잡는다. 소련 병사들은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레드 고스트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나치를 처치한다. 한편 브라운은 화장실에 있던 중 벌거벗은 채로 헛간으로 달려가 피신한다. 레드 고스트는 빠르게 화장실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클라인은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 클라인은 도망치려 하지만 넘어지고 만다. 나무 조각에 머리를 부딪힘. 의식을 잃고 잠시 후 깨어남. 죽은 척한 붉은 유령도 상태가 좋지 않음. 기절함. 뜨거운 물로 인한 심한 상처 때문인. 헛간으로 갈 때 갈색이 도망친 것을 봄. 모두를 물리친 후 소련 군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쉼. 기절한 붉은 유령을 안으로 데려감. 그들은 테이블에 앉는다. 적들이 남긴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이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갑자기 베라는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느낀다. 다행히 데드는 출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와 심플턴이 그녀를 도와준다. 많이 고통스러워한 후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세상에 낳는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기뻐한다. 다른 장소에서 브라운. 여장한 채로 길을 따라 도망침. 독일 병사들 무리 앞에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같은 장교. 이전에 브라운에게 붉은 유령을 찾으라고 했던.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을 떠남. 소련군은 깨달음, 그의 행동을 보고 독일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 밖에서 전투를 준비함. 클라인이 마침내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함. 다음 장면에서 독일 군인들이 집을 둘러싸고 공격을 시작한다.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한다. 집의 일부가 파괴된다. 다행히 러시아인은 죽지 않는다. 반격을 시작한다. 베라는 난로 뒤에 숨는다. 다른 사람들은 죽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쏜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코스티아에게 눈을 사과한다.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한다. 독일군이 접근할 때 레드 고스트가 그들 중 몇 명을 죽인다. 적에게 폭탄을 던진다. 지도자가 죽는다. 또한 많은 적들을 제거한다. 맞고 죽기 전에 폴리트루크가 싸우는 동안 심각하게 부상당한다. 턱이 탈구된다 하지만 모리아추크가 그의 턱을 제자리로 돌리고 보드카를 건넨다. 술이 취한 후에 그도 마신다. 모리아축이 큰 총을 들고 나간다. 술 때문에 미친 듯이 쏜다. 적 몇 명을 죽이는 데 성공한다. 결국 브라운에게 패배한다. 곧이어 폴로트룩이 수류탄에 맞아 슬프게도 목숨을 잃는다. 코스티아도 브라운에게 부상을 입는다. 그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한 후 레드 고스트와 브라운이 마침내 서로 맞서게 된다. 처음엔 총으로 격렬히 싸운다. 그 다음엔 칼로, 마지막엔 맨손으로 싸운다. 결국 레드 고스트가 승리한다. 브라운을 칼로 치명적으로 찌른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때 클라인이 나타나 레드 고스트의 등을 쏜다. 그를 죽인다. 독일 군인, 수수께끼의 저격수에게 사격당한다. 멀리서 베라와 심플턴이 보인다. 아기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 다음 장면에서 같은 배우 커플이 나옴.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왔던 또 다른 독일 그룹이 남자를 잡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때리고 있음. 그의 아내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음. 독일 장교가 말하길. 빨간 유령을 본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함.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죽일 것이라고 함.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아이를 붙잡고 총으로 위협함. 이것을 보고 배우가 마침내 말함. 레드 고스트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함. 며칠 전에 독일군 몇 명을 죽였다고 말함.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놓고 독일군을 저주하기 시작함. 나치 장교가 격분함. 병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함. 하지만 저격수가 지휘관을 맞춤. 그리고 몇몇 다른 독일군 병사들도 맞음. 그 자리에서 배우와 그의 아내를 죽임. 맨손으로 독일인들과 맞서 싸움. 그리고 그들을 죽임. 저격수가 죽은 독일인들 사이를 수색함. 그들의 배지와 음식을 훔치고 무기를 탈취함. 배우가 관찰함.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임을 깨달음. 하지만 영화 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음. 이 남자가 사실 코스티아라는 것을 알게 됨. 살아남아 붉은 유령의 역할을 맡음. 그래서 영화가 끝난다. 이 영화에 몇 점을 줄 건가? 알림 설정을 잊지 마라.